안녕하세요. 양산통조사업에서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산딸기 발효액을 할 거예요. 발효액을 한번 담아 놓으시면요, 1년 내내 음료수로 아이들이 있는 집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발효액 중에 하나예요. 저희 집도 이런 항아리에 한 몇 항아리 해갖고 식구들끼리 음료수도 먹고 샐러드 드리싱으로도 쓰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.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요. 물을 타서 얼음물 좀 넣고 해갖고 해석해서 탄산수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드실 분들 6개월 만에 떠 드셔야 되는데 아주 내가 깊은 맛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1년 정도 있다가 배보자기에다 걸러주 꽉 짜주시면은 그렇게 짜갖고 병에다 담아 놓고 한 몇 년 있다 드셔도 좋고요. 당대에 다 드셔도.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재래시장 가면은 산딸기가 잘 익은 놈으로 이왕이면 알이 굵으면서 깨끗한 걸로 사시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래시장 가면은 도매 가게 가면 바로 전날 딴 게 나와요. 그러면 그거는 아주 깨끗하고요. 그리고 이거는 구입하시고 집에 갖다 놓고 며칠 동안 있으면 바로 담으셔야 돼요. 잘못하면 곰팡이 나는 수가 많거든요. 따갖고서 한 이틀 동안은 괜찮은데 냉장고에 넣으시면 이게 3, 4일 지나가면 금방 곰팡이 확 나버리거든요. 이왕이면 재래시장, 도매시장 가서 직접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요새는 스티로폼에 다 들어있거든. 옛날에는 비누로 이렇게 랩 같은 데 돼 있었는데 지금은 스티로폼 돼 있기 때문에 씻는 걸 굉장히 잘 씻어야 돼요. 코리 하나 받쳐놓고 산딸기를 딱 한 2kg 정도 부으면요, 스티로폼 쪼가리가 들어가면 위에 동동 뜨게 돼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싹 건져내셔야 돼요. 그리고 흐르는 물에 다라이다 해놓고 소쿠리를 하나, 얼거미 같은 소쿠리를 이렇게 받쳐놓고요, 이런 데 놓고 씻으시면 이게 잘 져요. 한 번 씻고 두 번째는 식초물에다 한번 담가주시면 더 깨끗하게 먼지 같은 게 잘 씻겨나요. 그리고 식초물에서 담궈 놓은 거는요, 맑은 물에다 한 두 번 정도 더 식혀 주셔야 돼요. 식초물에 담궈 놓은 거 바로 건져버리면은 이 발효를 할 때 신맛이 감돌거든요. 그러면 발효액이 맛이 변화가 와요.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수돗물에 깨끗이 씻혀갖고 요런 그릇막에다 걸르셔갖고는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밑에 그릇 웅풍한데 이렇게 받쳐 놓으시면은 물이 쫙 빠져요. 1시간 정도 있으면은. 그러면 그때 담으시면 돼요. 물 뺀다고 하루 정도 두지는 마세요. 그러면은 요 사과니 복숭아니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금방 얘는 빨리 곰팡이가 납니다. 그리고 매실이나 이런 거는 7대3으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산딸기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대1로 똑같이 설탕을 넣어야지 상하지 않고 잘 나오더라고요. 설탕을 제가 줄여보니까 소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. 술이 돼가요. 산딸기가 10kg면은 설탕도 10kg, 산딸기가 11kg면 설탕도 11kg. 그렇게 해주세요. 흰 설탕만 넣고 했을 때는 음식에 드레싱을 쓸 때는 굉장히 좋아요. 흰 설탕으로만 하면은 가육이 엄청 잘 빠지고요. 반찬으로 드레싱을 음식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좋고요. 음료수로 쓸 때는 요 항설탕을 5대5로 반반 비율로 넣어주세요. 설탕 자체를 섞지 마시고요. 요걸 담을 때 밑에 부분은 항설탕으로 재워주시고요. 위에 부분은 흰설탕을 얹어주시면은 흰설탕이 내려가면서 가육을 잘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. 흰설탕을 밑에다 넣고 황설탕을 위에 넣으면 가육이 잘 안 빠져요. 노란 설탕을 항설탕을 밑에다 넣으시고요. 요 흰설탕을 위에다 넣어주시면은 가육이 잘 빠지고, 그리고 밑에 부분은 설탕을 많이 뿌리지 말고 위에를 듬뿍 뿌려주세요. 그러면 천천히 설탕이 녹으면서 그 물이 설설설설 내려가니까 이게 가육이 더 잘 빠져요. 흰설탕을 많이 넣었을 때는 곰팡이가 더 안 나요. 이 당분이 많이 가육에 습하니까 곰팡이 자체가 썰지 않는데, 완전 함설탕으로 하면은 음료수로 했을 때 가육도 잘 안 빠지고 물이 음료수로 잡아서 좀 탁한데 반반 섞었을 때가 가장 맛이 좋았어요. 한 개는 완전히 흰 설탕으로만 담궈가 그걸 반찬에 드리싱으로 쓰고 있거든요. 음료수 쓰는 거는 반반 넣고요.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설탕을 깔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요, 밑에 설탕이 이렇게 가라앉아, 밑에 부분에. 이게 녹지가 않아갖고 위에 이렇게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는 요런 주걱이도 밥주걱 나무로 된 거 있잖아요. 그걸 넣고는 손으로 그냥 하면 손톱이 굉장히 이 설탕이 딱딱해져서 이렇게 저으면 안 젖어요. 그러니까 요런 딱딱한 부분을 항아리에다 넣고 이렇게 손가락도 안 아프고 잘 저을 수 있어요. 일주일 정도 있다 한번 저어주시고요. 또 일주일 있다가 한 2번 정도만 저어주시면은 상하지 않고
발효액이 잘 됩니다. 제가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. 이렇게 요 한 바가지를 하면 1kg 조금 넘는 셈이거든요. 요 전부 다 양이 11kg거든요. 그러면 설탕이 11kg예요. 요 정도 까시고 황설탕을 밑에 부분은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대충 주시고 여기 넣으실 때 설탕하고 막 버무려서 넣으면 어때요 하는 분이 있거든요.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이 가육이 터지면은요 발효의 국물이 탁해져요. 될 수 있으면 가육이 설탕에 저절로 쭈그러 들어가고 물이 빠질 때 전까지는 가육을 좀 안 다치는 게 물이 더 깔끔하게 나오는 방법. 막 설탕을 넣고 치대지 마세요. 그러면은 발효액이 엄청 탁해져요. 이제 밑에는 황설탕을 깔았으니까 여기 이제 위에 쪽은 흰 설탕을 넣을 거예요. 그러면 다시 가육을 넣으시고 산딸기는 굉장히 잘 상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애지중지 애기 다루듯이 하고 아주 싱싱하지 않으면은 안 담는 게 나아요. 이거는 진짜 좋은 걸로 시장에 가서 금방 딴 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설탕을 나머지 설탕은 위에 다 뿌려주시면 돼요. 위에는 한 10cm나 한 7cm 두껍게 얹어주시면은 이게 한 일주일 있으면 다 가라앉거든요. 가육도 굉장히 이제 좀 쫀득거려지고 탄력이 생겨요. 좀 만져도 풀어지지 않고. 이렇게 담아 주시고 여기를 이제 봉해 주셔야 되는데 요걸 잘못하면 날파리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. 김장 비닐이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자르셔 갖고 이렇게 덮으세요. 그리고 고무줄을 선택할 때 감정 고무줄, 우리 고무줄 그러면 금중 고무줄이 말이죠. 그걸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사용 안 하시는 게, 그거는 요새 금중 고무줄은 잘못하면 삭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헝겊으로 된 고무줄을 시장에 가면 팔고 있거든요. 이거는 사가도 헝겊이 붙어 있어서 떨어져 나갈 염려는 없어요. 왜냐면 이게 고무줄이 떨어져 나가 버리면 이 사이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여기가 실을 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자르셔갖고 고무줄은 좀 팽팽하게, 그리고 자주 한 번씩,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여다보셔야 돼요. 고무줄이 통성해지지 않았나. 이렇게 하시고, 그리고 요 위에를 뭘 하나 덮어줘요. 이렇게 설탕 봉다리 보면 요 안에 비닐류가 돼 있어요. 그래서 비가 와도 신문지보다는 얘는 물방울이 튀어도 물이 안 들어가. 여기 한 겹에 비닐이 코팅이 된 것처럼 돼 있어서,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시고, 내가 설탕 봉다리가 없어 할 때는 수건 같은 거, 마른 수건으로 폭신폭신한 걸 올려주셔도 괜찮고, 신문지를 좀 두껍게 해서 올려도 괜찮아요. 왜냐면 항아리에서 여기 딱딱한 부분이 요거 바로 덮었을 때 마찰이처럼 구멍이 나기가 쉬워요. 몇 번 흔들거리면 그걸로 날파리가 들어가거든. 근데 요런 걸로 하나 이렇게 덮어주시고, 요 위에 항아리 뚜껑을 딱 덮어주시면 여기가 틈 사이가 안 생기고 꽉 끼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눌러주시면. 그리고 무거운 거 여기 장식품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공간이
딱 되니까 날파리가 들어갈 염려가 없어요. 그렇게 담으셔갖고 한 일주일이 있으면은요, 어떤 방법이 생기는가 하면은 요렇게 설탕이 벌써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10cm는 내려앉았어요. 이 설탕이 들어가면은 이 백설탕을 위에다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.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고. 이게 지금 저으면은 이 가육이 밑에 게 어그러지는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과일즙이 좀 탁해지는 수가 있어요. 근데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런 주걱을 넣고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. 살살. 그럼 밑에가 설탕이 한 2만 정도 쌓여 있거든요. 그걸 천천히 저어 주시면은 이게 다 녹게 돼 있어요.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번 저어 주시고 또 일주일 정도 있다 또 한번 살살 저어 주시면은 발효가 엄청 잘 돼요. 설탕이 다 녹았기 때문에. 이 설탕이 밑부분이 이만큼이 지금 이 부분에 들여다보면은 이만큼이 안 녹고 쌓여 있거든요. 가육이 나온 물에다가 그 설탕물이 다 안 녹았으니까 그게 상하는 거예요. 여기를 한번 저어 주셔야지 절대로 발효시킬 동안 상하지 않고 잘 발효가 됩니다. 그리고 6개월 정도 있다가 해도 잘 걸러지고 저는 1년 정도 있다가 걸러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. 1년 지나서 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겠다 할 때는 병에다 담으셔갖고 보관하시면은 한 4, 5년 지나면 정말 이게 맛이 정말 맛있어요. 그렇게 오래도 한 병 정도는 오래 놔뒀다가 한번 드셔보세요. 한 6개월만 되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서 이용 한번 해보세요. 올해 조금 만들어서 드시다 한 10kg 담아보면 내년에 20kg 담게 될 거예요. 하나는 흰 설탕으로만 담그고 하나는 황설탕과 흰 설탕을 반반 담그고 하셔갖고 맛을 비교를 해보세요. 우리 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맛. 그래갖고 내년부터는 고기로 따라하면 돼요. 단지 하나 할 거는 일주일 후에 저어줘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저어주면 절대로 상하지가 않아요. 구입하기도 좋고요. 써먹기도 굉장히 좋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들한테 접대하기도 좋아요.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